오디세우스에게 귀향을 돕겠다는 약속을 한 파이아케스족의 나라 알키노오스 왕은 오디세우스를 위한 귀향 준비를 하게 하는 한편 그의 환대를 위해 경기와 잔치를 벌입니다. 알키노오스의 전령의 모습을 한 아테네는 오디세우스를 위해 온 도시를 돌아다니며 파이아케스족의 지도자와 보호자들을 회의장으로 불러들입니다. 회의장에 사람들이 도착하자 알키노오스 왕은 나그네 오디세우스가 귀향에 확답해주기를 간청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52명의 선원들을 뽑아서 출항 준비를 하고 나서 자신의 집으로 와서 성대하게 차려진 식사를 하라고 했으며 오디세우스를 환대하기 위해서 전령을 시켜 가인 데모도코스를 불러오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알키노오스는 양 12마리와 번쩍이는 엄니의 돼지 8마리와 거름이 무거운 황소 2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난 후 잔치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나자 가인 데모도코스가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줍니다. 오디세우스는 가인의 노래를 듣고 눈물이 쏟아져 나와 자줏빛 겉옷을 뒤집어 쓰고 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도 오디세우스가 우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으나 가까이 있던 알키노오스만은 그의 눈물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들은 후 경기를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경기 종목은 달리기, 레슬링, 멀리뛰기, 원반 던지기, 권투입니다. 달리기 경주에서는 클리토네오스가 월등하였고 레슬링에서는 에우리알로스가 뛰어났습니다. 멀리뛰기에서는 암피알로스, 원반 던지기에서는 엘라트레우스가, 그리고 권투에서는 알키노오스의 아들 라오다마스가 우수했다고 합니다. 라오다마스가 오디세우스에게 함께 경기를 할 것을 권하였으나 오디세우스가 자신은 심신이 괴로운 상태라서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비칩니다. 오디세우스의 거절에 에우리알로스라는 사람이 그를 비난합니다. 나그네여, 인간들 사이에는 실로 많은 경기가 있지만 보아니 그대는 경기에 능한 사람 같지는 않소이다. 그대는 오히려 장사를 하는 선원들의 우두머리로서 노젓는 자리가 많은 배를 타고 자주 오가며 고향에서 싣고 가는 화물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싣고 가는 화물과 탐욕스럽게 얻은 이득을 생각하는 사람 같고 경기인 같지는 않소이다. 오디세우스는 에우리알로스의 비난에 화가 나서 경기에 참여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원반을 던지자 원반은 경계선을 넘어갈 만큼 멀리 날아갑니다. 오디세우스가 말합니다. 권투든 레슬링이든 또는 경주든 나는 거절하지 않겠소. 전 파이아케스족 가운데서 누구든지 나오시오. 라오다마스만 제외하고 그는 나에게 주인이기 때문이오. 누가 자기를 환대하는 사람과 다투려 하겠소? 그것도 낯선 나라에서 자기를 맞아준 주인에게 시합하자고 도전하는 자야말로 참으로 어리석고 쓸모없는 자겠지요. 그런 자는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잃고 말 테니까요. 오디세우스는 자신은 활도 잘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달리기에 있어서만은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자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가인 데모도코스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절름발이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는 자신의 아내인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불륜을 괘씸하게 여겨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들어 둘이 정을 통하는 침대에 갖다 놓은 후 자신은 렘노스 섬에 가는 척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둘은 여느 때처럼 침대에서 정을 통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상황을 구경하기 위해서 포세이돈, 헤르메스, 아폴론이 갔지만 여신들은 부끄러워서 각자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포세이돈이 헤파이스토스에게 그물을 풀어주라고 간청을 했지만 거절하자 포세이돈은 만약에 아레스가 도망간다면 그에 합당한 벌금을 포세이돈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맹세합니다. 헤파이스토스는 포세이돈의 간곡한 부탁에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그 사슬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가인 데모도코스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사랑 노래를 끝낸 후 알키노오스가 그의 아들 할리오스와 라오다마스에게 춤을 추라고 하자 그들은 공을 이용해 춤을 춥니다. 오디세우스가 그들의 춤솜씨에 매우 감탄하여 칭찬하자 알키노오스는 기뻐하며 참석한 12명의 지도자에게 오디세우스에게 선물을 주자고 제안합니다. 그대들은 각자 깨끗이 빤 겉옷 한 벌과 윗옷 한 벌, 그리고 귀중한 황금 한 탈란토씩을 갖고 오도록 하시오. 그리고 알키노오스가 에우리알로스와 오디세우스를 화해시키자 에우리알로스는 화해의 선물로 청동으로 된 칼을 오디세우스에게 줍니다. 알키노오스가 부인 아르테에게 부탁하자 그녀는 아름다운 괴짝을 가져와서 옷과 황금을 넣어 선물합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목욕할 수 있게 따뜻한 물을 데우게 하였고 알키노오스 왕은 오디세우스에게 황금잔을 선물합니다. 이제 오디세우스가 떠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나우시카가 말합니다. 편히 가세요, 손님. 고향 땅에 가 계시더라도 이따금 나를 생각하세요. 누구보다 내가 그대에게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이에 오디세우스가 답합니다. 나는 신께 기도하듯 그대에게 기도할 것이오. 언제까지나 날마다 그대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오. 아가씨.
오디세우스가 데모도코스에게 트로이 목마에 대한 노래를 부탁하자 데모도코스는 그에 대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가인의 노래를 듣고 또 눈물을 흘렸는데 알키노오스만이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키노오스는 노래를 중단시키고 오디세우스에게 본인에 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트로이 전쟁에 관한 노래만 하면 눈물을 흘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아키스족의 왕 알키노오스가 오디세우스를 위해 귀향 약속과 함께 환대를 위해서 잔치와 경기를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오디세이아 8권을 요약한 내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